안녕하세요. 다다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은 곧 다가올 기회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기회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여러분의 삶 가까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기회가 다가오는지, 그 기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대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순서대로 리딩을 흐름까지 보려고 합니다. 카드 선택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5장의 카드를 골라봤습니다. 편하게 호흡하시고 지금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스톤과 카드 함께 보시면서 처음 느낌, 처음 시선이 가는 끌리는 카드 골라주시면 돼요. 기회는 생각보다는 감각을 먼저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리딩 순서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리딩 할게요. 그럼 1번부터 리딩이 시작합니다. 1번 요 노란 돌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한 장의 카드를 더 보고 리딩 시작할게요. 너무너무 좋은 흐름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로 펼쳐본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열리고 있는 기회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려고 르누몬드 카드 2개를 펼쳐봤는데요. 이 조합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확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기회는요. 기다리던 소식이 실제 행동과 성과로 연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번 이 라이더 카드는요. 소식이나 제안, 연락, 이동, 기회의 도착을 직관적으로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카드가 생각이나 가능성의 단계가 아니고 이미 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말로만 오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들어온다, 다가온다, 또는 연결된다 이런 것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31번 태양 카드는요. 성공, 성취, 명확함, 인정, 그리고 드러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조용히 뒤에서 무언가 나모르게 진행되는 흐름이 아니고 결과가 보이거나 평가를 받으시게 되거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들어오고 분명하게 성과가 나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락이나 제안의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결정까지 속도가 빠르게 되신다거나 선택하면 바로 현실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이 카드에서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포인트는 숨기지 말라고 태양 카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요. 눈치 보면서 뒤로 빼거나 자신감 없어서 좀 더 두고 볼까 하고 미루기보다는 드러내고 밝힐수록 더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메시지는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아니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바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는 이미 도착할 것이고 이제는 움직일 준비가 되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 기회가 들어오는 건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상태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로 카드 2장. 왜 이것이 들어온 건지. 베이지 펜타클. 히에로판트. 주변에 도움도 있을 모양이네요. 자, 지금 이 기회가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에 뭐 배우고 있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이미 조금은 그래도 알고 있던 분야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훨씬 더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상태로 흘러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페이지 펜타클은 성실함과 성장 가능성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당장 크게 뭔가를 요구당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갔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기회는 이미 완성된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성장의 의지가 분명한 사람에게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카드 또한 개인적인 만족이나 실험용 기회, 그냥 스쳐갈 기회라기보다는 공식적인 기회라든지 내 기준 또는 신뢰 또는 어떤 공적인 제도 안에 들어가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내가 손에 얻게 되는 그런 흐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배운 걸 체계화하려고 하거나 또 나만의 방식이 아닌 누군가에게 전달 가능한 형태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이 책임을 지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요, 갑자기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고 온 거라기보다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던 태도와 방향성을 현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건지 주역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건지. (46번) 지풍승괴 그리고 (5번) 수천수괴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나온 요 46번의 지풍승괴가 이 페이지 펜타클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지풍승괴는요, 한 번에 도약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 나뭇가지가 요 눈에 이렇게 잎이 자라나고 또 요 좀 자라다 보면 여기서 또 눈이 생겨서 잎이 자라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상승을 하잖아요. 마치 그처럼 요령을 부리거나 단숨에 결과를 당기려고 하시면 오히려 막힐 거고요.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갈수록 안정적으로 확장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를 무시하지 마시고 눈앞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이 5번의 수천수괴는요. 기다림의 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멈춰있고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멈춘 것이 아니고 때를 알고 이 구름에서 비가 언제 올지 이 태양이 언제 떠오를지 때를 알고 기다리는 인내의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눈앞에 확 보여지는 것이 태양이 나왔으니까 보여진다면서요. 자,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움직였을 때 보여질 거라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뚜렷하게 결과가 확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흐름이 막힌 게 아니고 물이 이 구름 속에 모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하면서 나오는 선택이라든지 확신이 없는 행동은요. 이 기회를 소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결단보다는 지속 가능한 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과정을 줄이거나 단축하거나 요령을 피운다거나 이러지 않으셔야 되고요. 성과가 늦게 보인다고 해서 방향을 튼다거나 이러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났다 또는 어떠한 내 눈앞에 명확한 결과가 보이기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와 방향성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을 지키셔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풍승은 올라가라고 하고 수천수는 기다려라. 이거 약간 좀 모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올라가되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상승 그리고 때를 아는 인내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었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건지도 볼게요. 스파크가 튀네요. 고스트랜드. 자, 이 흐름의 진행을 봤을 때 스파크가 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카드는 말 그대로 불꽃이나 점화하는 메시지입니다. 기회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명확한 계기로 현실에 딱 불이 붙는 그런 성냥불과 같은 그런 흐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영감일 수도 있는 거고 한 통의 연락 또는 한 번의 제안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이건 지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기회가 생각보단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떠오르자마자 행동하시거나 떠오르자마자 이 바이올린을 예를 들자면 이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현을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소리가 팍 터지죠.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고 빠른 속도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이 때가 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이 고스트랜드인데요. 이 고스트랜드가 주는 키워드는 뭐냐면요. 과거의 기억, 미련이나 상처 또는 이미 끝난 상황의 잔상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기회가 점화되는 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과거에 포기했거나 좌절했던 경험이 함께 떠오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해봤는데 잘 안 됐잖아. 이거 예전에 상처받았던 그 흐름이랑 비슷해. 이거 누군가 몰래카메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이 잘 풀릴 때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두려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점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스파크가 말하죠. 지금이다. 다시 불을 붙여라. 불을 붙여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를 부정하거나 억지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우리 준비된 여러분들을 분리하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의 여러분은 준비도 다르고요. 위치도 다를 거고요. 태도와 기준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멈췄던 프로젝트를 다른 조건으로 재개하신다든지 같은 분야지만 다른 역할이나 방식으로 재도전을 하신다든지 과거에 얽힌 사람과 환경이나 비슷한 상황이 다시 떠오르거나 등장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기회는요. 무언가 내가 계속 해왔던 패턴의 반복이 아니라 업데이트되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결론의 카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으셨군요. 그렇지만 안드로메다가 나오네요. 이 두 장의 조합은 굉장히 솔직해요. 이 기회는 뭔가 소식이 오고 뭔가 시작하게 될 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조금 앞서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태의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올 거라는 기회에 대해서 실패가 무서워라기보다는 아직 익숙지 않아서 또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질 것 같아서 막연한 불안함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기회의 흐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려움이 위험 신호가 아니라 성장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기회가 더 크게 들어왔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예로 좀 들자면 이 두려움은 이거 내가 너무 감당하기에 큰 역할 아니야? 또는 이제 가볍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또는 내가 선택하면 다시 뒤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있죠. 그러니까 그 과거와 자꾸 연결지어서 짓게 되는 두려움들이 그런 예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그건 이번 기회가 진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온 13번 이 안드로메다 카드는요. 무언가를 이 sacrifice가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안전한 나를 내려놓고 도전해야 된다. 이 두려움을 뚫고 도전해야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치 보면서 선택하던 태도 또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라는 그런 준비 중이라는 명분 뒤에서 숨은 그런 여러분의 위치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미뤄왔던 그런 자기 합리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그 안전함에 머물려고 했던 여러분은 이제 희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오는 기회라기보다는 뭔가 새로 태어나야 되고 새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처럼 조금은 두렵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 바로 신호고 그것을 설레임으로 바꿔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전의 여러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요. 두려움을 통과한 선택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2번 카드, 이 빨간 돌 선택해 주신 분들, 자, 레노모너 한 장 더 뽑고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있는 기회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번, 28번, 똑같은 28번. 남자가 들어오실, 우리 솔로분들, 이성분들 들어오시려나요? 축하드려요. 자, 제가 이게 뒤집으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당황을 했는데 자, 리딩 들어가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번 분들에게 열리고 있는 기회 어떤 성질이냐 그걸 보는 자리였는데요. 이번 기회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 코드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열리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8번 남자를 상징하는 카드 2장이나 반복됐다는 건요. 이 기회의 핵심이 특정 인물 또는 강한 주체성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머스큘런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 결정권을 가진 사람 또는 이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회를 가져오거나 기회의 문을 열거나 우리 여러분들을 데리고 간다거나 또는 기회 그 자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물론 연애로도 너무너무 멋진 분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지만요. 연애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자분이나 뭐 대표 또는 사장님, 리더 또는 계약이나 결정권을 쥔 사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제안이나 선택을 이렇게 던지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인물들 이런 분들 상징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2장이나 중첩돼서 나왔다는 건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는 기회는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우회하지 않아요. 돌려서 얘기하거나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 제안 이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눈치 게임도 없고요. 애매한 신호도 아니고 너 이거 할래? 말래? 이 꽃을 받아줄래? 말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명확한 선택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가 운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뭔가 사람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올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기회가 왜 들어왔는지 우리 여러분들께 이 기회가 왜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들어갔는지. 에이스 컵, 에이스 펜타클. 지금 여러분은요,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새로운 출발 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에이스 컵은요, 마음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런 뜻이고요. 에이스 펜타클은 그 마음에서 이제 현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출 준비가 되었다. 그런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좀 흔치 않은 조합이긴 해요. 뭔가 감정만 준비됐거나 현실 조건만 맞아 있거나 뭐 이렇게 한 장씩 뜨기는 하지만 이렇게 두 장 뽑는 데서 에이스 카드들이 이렇게 다 나왔다는 거는 이 에너지랑도 마찬가지로 좀 신기한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조건이 동시에 출발선에 서 있는 상태인 여러분들은요, 외부에서 억지로 밀려온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이제 나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음을 다시 열 준비가 됐다거나 새로운 관계 또는 새로운 일, 새로운 역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감정의 소모만 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시고 보상과 결과치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것을 현실로 가져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렘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키워낼 우리 준비가 되신 우리 여러분들 어떤 태도가 중요한 건지 주역 카드로 두 장 볼게요.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요? 56번 화산력. 그리고 53번 풍선장. 괴가 나왔네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은 출발선상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화산녀가 말하는 주역의 괴는요,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너무 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뿌리내리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태도는 조심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지금 내 집처럼 편안한 상태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에이스 컵도 그렇고 에이스 펜타클도 그렇고 이제 이 초입이거든요. 이제 이 초입, 길의 초입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인 위치일 수도 있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또 시험인 구간이다. 뭐 이런 것들 이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모든 걸 좀 확정하려고 하시거나 통제하려고 하시거나 뭔가 바로 안정되기를 또는 뭔가 바로 소속되기를 바로 결과를 보기를 요구하시거나 이게 뭔가 이게 여기가 내 자리인가? 여기가 내 자리인가? 이거를 너무 빨리 결론 내리면 오히려 이 흐름이 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정착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이 길을 앞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지 또 이 길을 가다가 내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 경험 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풍선종의 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 성장의 궤예요. 이 나무까지 가려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나무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뱀처럼 생긴 것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가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거쳐서 가더라도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대신 조건이 이것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만나야 되고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건너뛰지 않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두 개가 함께 나온 메시지는요.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은 나그네처럼 가볍게 아주 마음은 가볍게 들어가시되 가볍게 흩어지지는 마셔야 하고요.
시간을 들여서 관계나 상황이나 역할, 환경을 경험 속에서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머무를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간다. 라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중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방향이 나와 맞다면 머지않아 이 나무 그늘에 걸터 앉아 쉴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셨을 때 어떤 흐름이 될지도 한번 볼게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시크릿포, 비밀의 수영장. 여기도 똑같은. Follow the leader. 요 그림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 그림 다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 카드들로 구성되게 나와줬네요. 자, 이 시크릿풀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숨겨져 있는 수영장, 이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확신과 감정의 깊이가 먼저 채워지는 흐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이 기회는요, 외부 평가나 속도에 맞춰 굴러가는 거라기보다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 내가 시작하기로 이 선택한 것이 진짜 맞았어 라고 느끼는 순간을 기준으로 아마 움직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남의 말이나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 여러분의 감정 상태로 판단하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지만 깊은 확신, 그게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 가는 과정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따라가는 카드들이 막 나왔다고 한 이 카드 또한요. 이게 앞서가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 못한 미지의 이 새로운 길일지라도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을 때 그 길은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이 더 훨씬 크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완전 백지에서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방향 그리고 선례가 있는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되는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뭔가 권위 있는 이 남성성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을 따라가시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기회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좀 따라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 카드는요. 의존을 말하진 않습니다. 의지하고 의존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는 게 방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확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의 감정과 확신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앞서간 요 리더의 사람, 그다음에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우리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나간다기보다도 검증된 흐름 안에서 우리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가는 기회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자면 이미 성공한 사람의 방식 또는 루틴, 구조를 참고하시게 된다거나 또는 멘토링, 책임자, 이 리더의 방향성을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거고요. 이것은 약간 독립 전에 뭔가 내가 주도권을 잡기 전에 그 준비 단계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감정이 나침판이 될 거고요. 이 남이 갔던 요 많은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안내사항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좋은 조합으로 나와 있는 카드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버티면서 증명하는 방식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은 연결되는 여기 새도 가고 막 토끼도 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되는 이 연결성 속에서 성장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되는 기회일 거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이 기회를 어디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될 건지 결론의 카드 볼게요. 버고 저스티스
그리고 시스터후드 트로스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번 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공정함 그리고 연결성입니다. 이 첫 번째 카드 처녀자리 정의 카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카드는요, 감정에 치우친 선택이나 막연한 기대감은 경계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기회는요, 좋고 싫고보다는요, 정확함과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리 감정이 내가 훅 갔더라도 조건이 명확한지 역할과 책임은 균형이 잡혀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조금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나온 이 황소자리 시스터후드 카드는요, 혼자서 가는 내가 막 길을 찾아서 막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연결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 기반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는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침묵이나 의존해서 막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그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고요. 경쟁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거고, 함께 키울 수 있는 관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하는 걸 예를 좀 들어보면, 혼자 다 떠안는 구조라면 조건을 한 번 더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하고요. 불공정한 역할 분담에서는 분명한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이렇게 협업이 가능한 팀, 파트너,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참으면 되지 라는 것보다 내 위치와 자리가 어디일 것인가, 이 구조가 오래 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이 보라색 돌 골라주신 분들 레노먼드 한 장 더 보고 리딩할게요. 자, 첫 번째 볼 카드는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는 기회가 어떤 성질 또는 어떤 모습으로 올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풍요로운 기회가 올 건가 봅니다. 자, 지금 열리고 있는 기회는 우리 29번 여성의 카드, 여자 카드가 나와 있고 34번 물고기 카드가 나왔어요. 여성성 또는 감각적인 부분 관계에서 시작되시고요. 그것이 현실적인 풍요와 확장으로 이어지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장 한 장 설명드릴게요. 29번 카드는요, 특정 인물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우리 리딩 들으시는 분들은 여성분이시라면 감정, 직관 또는 감각적인 선택 이런 것들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요, 머리로 계산해서 잡는 기회라기보다는요, 느낌이 먼저 반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나온 이 물고기 카드는요, 돈, 자원, 흐름, 기회의 확장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요, 감정이나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이 현실적인 수익 또는 물질적 안정 또는 일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이 함께 나왔다는 거는요, 이 기회가 좋아하는 일과 돈이 되는 일을 분리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떠한 특정 여성을 뜻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성 고객층 또는 여성 네트워크 또는 뭐 이렇게 뷰티 계통,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사업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 들어오는 제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감각, 취향 또는 콘텐츠, 저처럼 뭔가 타로, 상담 또는 뭐 예술적인 분야 이런 영역에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떠한 관계, 한 사람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이렇게 확장되거나 수익 구조로 이어지거나 또 나를 홍보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거 하면 재밌겠다 그런 걸로 시작하셨는데 실제로 그 분야로 돈의 흐름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물고기 카드는요. 유동성을 지녔어요. 물고기들은 길을 정해놓고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고정된 틀 안에 묶기보다는요. 흐르게 둘수록 커질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너무 딱딱하게 잡으시거나 처음부터 결과를 제한하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그 흐름의 확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과 직관을 믿으시고요.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현실적인 내 손안에 무언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고정하기보다는 확장할 때 그 기회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회가 왜 들어온 건지 한번 현실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여러분들 상태. 데빌 카드. 그리고 히로펀트. 교황님 카드. 정말 대비적인 카드가 나왔네요. 이렇게 메이저 아르카나 2장이 나오면요. 굉장히 솔직하고 강도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읽어볼게요. 자, 이 데빌 카드 자체는요. 집착이나 중독, 반복 또는 벗어나기 힘든 패턴 이런 것들을 뜻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보자면 어떠한 구조가 3번 분들을 소모시키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예전 방식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마음 한쪽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자각이 조금 생긴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무의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로 보이는 카드가 이 교황 카드인데요. 이 교황 카드는 규칙이나 도덕적 책임 또는 기준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시작했거나 끌고 갈 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내부적인 목소리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고 있었던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고 믿는 여러분들, 그것 사이의 충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숨막히는 역할을 하고 계셨다든지, 오래 지켜온 관계나 일,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약간 그걸 혼자 뭔가 도망간다거나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죄책감이 스스로 들기도 하고 또 나답지 않은 것에 매여 있다는 걸 내가 알지만 기준 때문에 놓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들어오는 이유가 굉장히 더 명확한 거는요. 여러분을 더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모순이나 패턴을 정리하고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빌이 말하는 거는요. 이제 솔직해져라.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고요. 교황 카드는 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정말 그것이 네 것이 맞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기회가요. 이 교황이 가지고 있던 그 규칙을 다 깨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의무 중에서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의 주체권을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기회를 통해서 그걸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볼게요. 네, 화풍. 그리고 수택제 카드. 55번 뇌화풍의 괴는요. 풍요의 극점의 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를 의미해요. 기회도 관심도 옵션도 그런 많은 시기다. 마치 이 물고기 카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가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장할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 사람도 모일 거고 무언가를 크게 키울 수 있는 타이밍은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수택절의 카드가 같이 나오면서 어떠한 상태의 과잉을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할 수 있어도 다 하면 안 된다. 제가 아까 이게 확장하라고 했잖아요.
그 확장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경계선을 좀 이렇게 정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모든 제안을 다 yes, yes, 다 yes로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되고요. 사람들의 요구에 전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전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감정이 고조되거나 감정에 흔들려서 약속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범위를 명확하게. 왜냐면 내가 올바른 곳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태도로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화풍은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수택절이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되 우리 여러분만의 기준, 남이 선택해준 기준이 아니라 그 오래된 것들을 잘라내고 정돈해 나가면서 우리 여러분만의 기준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가져갔을 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볼게요. 어떤 흐름으로 만들 수 있을지. gentle gardener, education. 자, 이 카드랑 좀 비슷한 의미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물론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건 맞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단지 이 기회가 단기간에 뻥 하고 폭발시키는 구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초를 다지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확장되고 커지는 기회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젠틀 가드너는요. 조급함 이런 것들은 좀 금지,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결과보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함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할머니가 요 아래서 깨어나는 요정들을 너무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를 요 아래서 깨어나는 요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보듯이 뭔가 정성을 들이고 열정도 들이고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보살펴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크게 뭔가 확장돼서 확 뭔가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싹을 키우는 시기이지 아직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듀케이션 카드도요.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이동될 수는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체계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무언가를 내가 가르쳐 주거나 어떤 그런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을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식이나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고 해도 그 학생들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에 의해서 그 선생님들도 배우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의 지금 이 기회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해왔던 것을 제대로 가꾸어서 내놓았을 때, 정리해서 내놓을 때 현실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그 과정을 열심히 가꾸어 나가신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운으로 굴러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결과의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라클 카드로 볼게요. 결과의 카드. 자, 버터플라이. 체인지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커리지. 체인지와 커리지는 반드시 한 쌍이 돼야 되죠. 내가 변화를 하려면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기준에 맞지 않았던 무언가를 끊어내야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을 때 그때에도 반드시 이런 용기는 좀 필요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걸 얘기하는 것도 우리 3번 분들은 용기가 좀 필요하신 모양이에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장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버터플라이 성운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요. 환경의 변화, 이 체인지가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정체성의 단계의 변화예요. 우리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로 날아오르죠. 이럴 때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만족이 안 될 거고 예전 역할이 작게 느껴질 거고 예전에 있던 곳이 나에겐 너무 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말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감각적인 부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 뭔가를 시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해온 것들을 다른 위치, 다른 방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커리지 카드는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별은요, 멀리 있지만 가장 먼저 연결되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가요, 대단한 도전이 아니고요, 이미 가능한 걸 한 단계 위에서 드러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요구되는 용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애매한 위치에 두지 않는 용기. 그리고 나는 아직 좀 부족해 라는 말 뒤에 숨지 않는 그런 용기. 그리고 책임이 따라오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용기.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겠다고 선언하는 그 거절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결정권을 여러분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선택에 대한 용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시겠지만 이제 이 변화를 감당할 용기를 요구받는 그러한 기회들이 들어올 거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도망치시면 사라질 거고요. 올라서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머뭇거리시면 기회였던 것으로 남을 것이고요. 한 발 나가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좀 이 용기의 카드를 좀 명심해 보시고 내가 해보겠다 하면 꾸준함과 지속성과 여러분들의 그 끈기로 인내심으로 밀어붙여서 내 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4번 요 파란 돌 골라주신 분들 레노몬드 덱 하나 더 뽑고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카드는요.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있는 기회가 어떤 성질인지 어떤 얼굴로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카드, 우물의 카드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는요. 이게 내 인생 기회다. 이런 느낌으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주사위 카드가 말하는 건 굉장히 가볍게 오는 기회입니다. 그냥 한번 던져보는 선택처럼 말이죠. 무슨 숫자가 나올지 확신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손에 주사위가 들려졌기 때문에 던져보는 그런 기회 같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그냥 운인가? 내가 굳이 이걸 잡아서 던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보기에 가벼운 선택이었고 뭐 이런 기회였지만 막상 발을 들이면 계속 쓸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들어온더라도 기회도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에 터지는 운이라기보다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천천히 깊어지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시작했다면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운에 맡기는 기회가 아니고요. 그 운을 바로 길로 만드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왜 오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스 원데 퀸 펜타클. 자, 이런 행운 같은 약간의 행운이 가미되어 있는 이 다이스 카드, 주사위 카드가 왜 들어왔는지 보는 건데요. 이 완드 6 카드는요,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카드입니다. 눈에 띄는 결과, 평가, 혹은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만한 행동이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미 한 번은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갔고 그것을 성공해낸 그 경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펜타클 퀸이 또 같이 나왔다는 건 그 성과가 그냥 반짝했던 그런 온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만 앞서는 분들이 아니고 꾸준히 책임지고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외부적인 비춰지는 내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뭔가 이 기회를 준 어떤 그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새로 뽑아보자는 게 아니고 이미 검증된 이 사람에게 맡겨보자라는 판단에서 들어온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굴러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은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쌓아온 신뢰 위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기회다. 이렇게 보여져요. 난 이미 좀 이렇게 평판이 좋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해온 걸 한 단계 확장시키는 그런 기회일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한 태도 보도록 할게요.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한 태도. 뇌화풍. 그리고 풍택 주부 카드가 나왔네요. 우리 55번에 뇌화풍괴가 나왔어요. 이 뇌화풍은요, 해가 정점에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밝게 드러나 있고 에너지가 가장 강한 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괴는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미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러내고 지금 움직여라 라고 말해주는 괴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요, 조용히 뒤에서 준비만 하다가 완벽해질 때 나서는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그대로라도 그냥 밖으로 보여주고 표현하고 응답해야 이 기회가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61번 풍택중부괴가 같이 나왔다는 건요, 방식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겉과 속이 같은가. 내가 가볍지만 그냥 정말 그냥 한번 가볍게 훅 던져볼 수 있는 그 겉과 속, 계산 없이 이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는가, 진실성입니다. 말을 잘 꾸미는 태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크게 부풀리지도 않고 우리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는 확신을 연기로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크게 보여주되 가볍게 시작하시지만 그 안에 진심은 가볍지 않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어대는 시기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겉과 속이 같구나. 이 사람 말은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한쪽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숨어 있으면 기회가 식을 거고요. 과장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가 깨질 겁니다. 빛나는 타이밍 위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내면의 진심이 이렇게 플러스 됐을 때 제대로 살아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볼게요. 문라이트. 탈리스맨. 자, 이 흐름이 말해주는 거는요.
제가 이 주사위를 던질 때 아까 초반에 난 5번과 6번을 뽑겠어 하면서 던지는, 물론 속으로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확신하면서 주사위를 우리가 던지지는 않죠. 그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라이트 카드는요, 모든 게 다 보이는 낮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흐릿하게 윤곽만 보이는 밤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는 확신이 완전히 서지 않아도 느낌을 따라서 한 발씩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맞는지보다 이게 맞다는 감각이 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시면 불안해질 거고요. 직관을 믿으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적 카드라고 말했던 그래서 길을 잃더라도 이 여자분이 들고 있는 이 목걸이 있죠. 이것이 이 여자분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호와 힘을 주는 것들이 같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약속이나 상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는 건 여러분을 이렇게 좋게 보고 있었던 그 주변의 어떤 것들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특히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혼자 진행하지 않으셔도 그분들의 지지와 응원이나 이런 힘을 주는 그런 등 떠밀어줌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과 과정은요, 확실히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의미가 느껴지는 선택을 하나씩 이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바로 결과를 보여주진 않을 거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이 힘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핵심 키워드 메시지, 결론의 메시지 보도록 할게요. 오메가 카드와 카프리콘, 그레이티튜드. 자, 이 오메가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지금 이 작은 기회, 뭔가 가볍게 시작해도 되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 작게 끝내라고 온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게 써도 되지만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현실 속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한한 확장을 의미하는 이 오메가 카드는요, 막연한 낙관이나 욕심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작게 시작한 이 무언가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확장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카프리콘의 gratitude,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gratitude. 이것은요, 속도보다는 지속, 그리고 꿈꾸는 것보다는 현실, 한 번에 크게보다 차근차근 쌓는 힘을 뜻해요. 그래서 이 gratitude가 말하는 이 감사는요, 운이 좋다고 내가 무언가를 좋게 평가받았다고 들뜨는 태도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해온 것에 대한 감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미 버텨온 시간을 인정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말합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시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해왔던 길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걸 존중하면서 그 위에 한 칸씩 더 올라가는 것.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가볍게 받아들이는 이 기회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판을 넓혀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과를 만들어 보셨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기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확신이 아니고요, 타이밍을 믿는 용기, 그리고 진심입니다. 나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크게 가시되 땅에 발을 붙이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것을 부정하지 않으시고요. 그 위에서 확장하세요. 이 기회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벼운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성장을 응원 드릴게요. 4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5번 연두 옥색돌 고르신 분들 레노몬드 카드 한 장 더 뽑고 리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로 뽑아놓은 구성은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있는 기회가 어떤 건지 그 기회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반지의 카드 그리고 좋은 소식과 메시지로 들어오겠네요. 우리 여러분들. 자, 이 반지 카드가 뜻하는 것은요. 약속, 계약, 반복 또는 지속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스쳐가는 제한이 아니고 뭔가 계속 이어질 전제를 깔고 들어오는 기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케는요. 선물, 호의, 호감, 기쁨의 카드죠. 그래서 이 기회는요. 의무나 부담을 주려고 시작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은 제안 그리고 여러분들을 좋게 보고 시작되는 마음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는요. 조건부터 따지는 협상을 위한 기회가 아니고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감정이 먼저 깔린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협업 제안이 온다든지 관계를 전제로 한 제안, 약간 그 프로포즈처럼 한번 만나볼래요? 우리 뭐 결혼을 전제로 한번 사귀어볼까요? 하는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인이 돼 보지 않을래요? 우리 사깁시다 뭐 이런 그런 제안 있죠? 그런 것처럼 관계를 전제로 한 제안이 온다든지 또는 그 기반 기저가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성향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메시지는 이 기회가 여러분을 필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에너지예요. 난 네가 필요해. 너가 날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 기본적인 감정적인 부분의 관계 연결성으로 들어온다는 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분들은요, 이 관계나 기회를 받아들이시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얻는 게 뭐지? 라는 식의 접근을 하시면 기회의 성질이 변질되거나 흐려질 수 있어요. 이 기회는요, 호의 위에 약속이 얹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쁨 위에 지속성이 더해지는 그런 기회일 거라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가 오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템퍼런스, 나이트 소즈. 자, 이 기회가 왜 들어온 건지 본 거에서 우리 첫 번째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템퍼런스는요, 불과 물을 조절해서 이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셨고 상황을 조율하고 균형을 굉장히 맞춰주고 좀 상대방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으시고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고 딱 가운데 지점을 되게 잘 지키고 있었어요. 본인 맡은 역할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나 혼자서도 괜찮아 하고 중심이 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또 소드 나이트가 왔다는 건 균형은 유지를 하시되 생각이나 말이나 판단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뭐 인내하거나 말을 참고 안 하신다기보다는 스스로 주저앉지 않고 말하셨고 멈출 때는 본인 스스로도 브레이크도 걸 줄 알고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온 거라기보다는요, 과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5번 분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땐 바로바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보여줬던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오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살려내기 위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볼게요. 어떤 태도? 택수고는 즉풍정의 괴가 나옵니다. 지금의 답답함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47번 택수곤의 괴는요, 갇힌 느낌, 압박, 막혀있는 상태를 뜻하는 괴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 여유가 넘칠 때 잡는 기회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좀 나 힘든데, 버거운데 하는 순간 들어온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답답함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참아야 해서 참는 게 아니고요. 버티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템퍼런스가 절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 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48번의 이 수풍정의 괴는요. 우물의 괴입니다. 한번 파두면 여러 사람이 같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기회를 살리는 방법은 지금의 막힘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그리고 태도나 행동이나 말이나 대응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장 상황이 뭔가 풀리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쌓아가고 있는 거는요. 곧 누군가에게는 필요해질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요. 조급하게 뭔가 탈출의 의미로 생각한다고 하면 멀어질 거고요. 자리를 지키며 깊이를 만들어가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어떤 기획이나 제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에 깊이를 키우는 게 이 기회를 살리는 가장 정확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때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되는지도 볼게요. 마운틴. 쉬운 길은 아닌가 봐요. 우리 여러분들. Build up dreams. 자, 처음부터 어렵다는 거는 무언가 좋은 기회고 제안이 오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절제해왔었기 때문이에요. 이 중심의 기준이 너무 확고해서 뭔가 새로운 기회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의 그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장애물, 지연되거나 넘어야 할 벽을 의미하는 카드인 마운틴 카드는요. 이 산이 길을 막는 게 아니고 넘어가야 할 방향에 열리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Build Up Dream과 같이 나오면요. 이거는 상상하거나 비전, 가능성,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분명히 그려지는 그림을 뜻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산처럼 버거운 조건이나 상황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만 넘어서면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원래 그리고 있던 그림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이 절제하고 있었던 그 현실의 벽 하나,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오래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자원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산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면 이 기회는 흐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는 느리더라도 방향이나 태도나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되는 결론의 메시지 카드까지 보고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무리 메시지 카드. 네클라스 카드, 셀프 트러스트. 작은 곰자리 나왔네요. 자, 이 네클라스 카드가 의미하는 건요, 우리 이미 여러분들이 요 균형 잡힌 요거 경험들, 뜨거운 경험도 하셨고, 차가운 경험도 하셨고, 그 안에서 이렇게 기준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경험들을 이미 우리 여러분들이 목에 걸린 장신구처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 왔는지를 스스로 인정해 줘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는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장애물처럼 지연되는 그 순간, 내가 나를 좀 스스로 못 믿는 그런 순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흔들림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 작은 꿈자리가 또 얘기해 주는 건요, 그 선택이, 그 호의가 바탕된 기회를 내가 잡는 것이 가볍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방향이 분명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남의 기준으로 고르면 부담이 남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고르시면 책임과 함께 이 힘이 생길 거예요. 5번 분들이 얻게 되는 기회는요, 여러분들을 믿고 장기적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 그에 따른 역할이나 책임, 포지션이 바뀌거나 그런 열리는 기회, 기운이 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생기냐보다 우리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만큼 올라가느냐, 이것을 목표점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번 분들의 그 지나왔던 그 경험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조금 한 단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5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여러분 리딩 어떠셨나요? 이번 리딩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리딩을 해오면서요. 이번에 오는 기회 리딩은 전체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갑자기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쌓아온 태도나 신뢰 위에 조용히 놓인 기회다.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회가 잡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기회들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 마무리 리딩 들어주시는 분들 위한 주역계 카드 하나 뽑아볼게요. 산택손의 괴가 나왔습니다. 더 가져가라 가 아니고 산택손은 덜어내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라는 괴는 아니에요. 대신 지금 흐름에서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건요, 능력을 더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나 외부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해왔고 이미 자격은 갖춰져 있는 중에 오는 기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에서 나온 욕심, 혹시 놓칠까봐 덧붙이는 과잉된 감정, 또는 관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짊어지는 책임, 이런 부분들,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들을 하나씩 줄이는 게 맞습니다. 산택손은 말합니다. 덜어낼수록 중심이 또렷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기회는요, 무언가를 더 얻어서 커지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걸 비워내면서 우리 여러분에게 맞는 크기로 정제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해야 할 몫만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이 기회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을 오래 지탱해주는 그 자리로 남게 될 거예요. 자, 오늘도 리딩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리딩에서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타다타로 되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리딩에서 만나요. 안녕.